C 밑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다가 수험본을 이용해서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자리, 수험번호 8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를 하고 막 이름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고 저장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에 와서 보면 모든 시트는 총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부터 3까지 먼저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시트를 먼저 만들고 그 시트의 열 넓이를 1로 만들겠습니다. 처음에 문서를 열었을 때는 시트가 하나만 있고요.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서 시트 2번, 시트 3번을 만들어 준 다음에 시트 1이라고 하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까매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1 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저기 시트 2번도 제2 작업이라고 넣어주고 시트 3번도 제3 작업이라고 그 다음에 제4 작업은 차트를 만들면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1, 2, 3 작업의 시트를 모두 다 A열의 넓이는 1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부터 1을 선택하고요. 시트를 복수로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면 지금 3개가 다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거를 여러 개가 시트가 여러 개 선택된 걸 어떻게 하냐면 이름 옆에 가면 여기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의 시트가 선택되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3개의 시트를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A열에 가서 A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하면 A열이 선택이 됐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열 넓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값을 1이라고 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3개의 시트의 열 넓이가 모두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1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3개 작업이 동시에 모든 입력과 수정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A열의 넓이를 바꿔준 다음에는 여기 시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3개가 아니라 여기 그룹이 아니라 한 개씩만 선택되게끔 그래서 1시트, 2시트, 3시트 들어가서 보면 모두 다 A 열비는 지금 넓이 1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확대 축소를 해놔서 제 1작업만 확대가 돼 있고 2작업, 3작업은 축소가 돼 있어서 여기 셀 넓이가 좁게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A열의 넓이는 조절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1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에 와서 제1작업에 들어가면 1작업에서 해야 할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출력 형태와 똑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를 다 입력한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 1, 2, 3, 4, 5, 6이라고 비어있는 이 부분에는 밑에 보면은 함수 계산을 여기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계산을 하는 게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보면 여기 출력 형태와 같이 맞추려고 하면 이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셀의 행의 높이가 조금 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목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에서 1번부터 쭉 선택해서 한 20 몇 번까지 여유롭게 잡아가지고요. 행의 높이도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기본값인 16이 아니라 한 22 정도라고 주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 문제지의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ITQ 사이트에 올라온 정답 파일을 보면 행 높이를 조절한 경우도 있고 조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어떤 경우든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행이 너무 좁으면 오타나 이런 게 덜 보이니까 행 높이를 수정하는 걸 조절하고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기 B4부터 J14까지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B4부터요. 제14까지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그냥 데이터를 입력해도 되고요. 이렇게 제품 코드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하는 경우는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Shift 엔터 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타자의 오타 없이 잘 치는 경우는 훨씬 더 빨리 잘 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맨 B열이 끝나면 블럭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치면 C열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게 편하신 분은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오타라던가 타자가 느린 분들은 이렇게 블럭을 잡은 다음에 여기 테두리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를 주고요. 문제에서 보면 모든 테두리가 있고 바깥쪽만 굵은 상자 테두리가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 굵은 상자 테두리 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위에 한 줄, 아래 두 줄 빼고 이렇게 잡아서 바깥쪽으로 굵은 상자 테두리를 주면 지금 문제지와 똑같이 테두리 모양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선 모양을 다 잡아 놓고요. 그다음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데이터를 입력할 때 보면 여기는 지금 셀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셀이 병합되어 있는 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병합을 해놓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혼돈 없이 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셀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세 군데 말고 여기 지금 대각선이 있는 부분도 셀이 병합돼 있죠. 총 네 군데가 셀이 병합되는데요. 첫 번째 셀 병합되는 곳 B13부터 D13까지 마우스로 드래그로 잡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하나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도 되고 복수로 네 군데를 한꺼번에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래그 잡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번째 선택할 영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각각 네 번을 마우스 드래그를 하게 되면 네 군데의 선택 영역이 잡힌 거고요.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기를 하면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대각선까지 주고 나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자리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선을 뒀던 부분에 가면 여기에는 지금 대각선이 없습니다. 다른 테두리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셀 서식으로 들어와서 테두리에 들어오면 셀 서식 안에 테두리 안에 여기에 대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주면 지금 데이터 입력하는 거에 선 모양은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일단 필드를 먼저 쫙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 코드라고 입력하고요. 옆으로 갈 때는 탭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갈 때는 탭,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때는 쉬프트 탭,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아래로 갈 때는 엔터를 치면 아래로 가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엔터를 치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필드명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명을 입력하다 보면 여기처럼 이렇게 판매 수량과 재고 수량처럼 한 셀 안에서 두 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 수량 글자를 치고 엔터를 치면 다음 줄 행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셀 안에서 줄을 바꿀 때는 이렇게 판매 수량을 치고 얼트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한 셀 안에서 줄 바꿈이 됩니다. 그리고서 단위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탭으로 옆에 칸에 와서 옆에도 마찬가지죠. 재고 수량이라고 넣어주고 얼트를 누르고 엔터를 쳐서 한 셀 안에서 줄을 바꿔준 다음에 단위 이렇게 대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를 다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나면 여기 영문, 한글 이런 식으로 종류가 같은 데이터별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고 나서 보면 문제지와 지금 많이 다르죠. 일단은 여기 지금 데이터가 잘리는 경우도 많고 문제지와 비슷하게 열 넓이를 조절하겠습니다. 여기 B하고 C 사이에 오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늘려주거나 아니면 사이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내용에 딱 맞게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내용보다 조금만 여유 있게 문제지 정도로 보일 수 있게끔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에 맞춰 늘려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번과 4행도 지금 잘렸죠. 두 줄인데 그래서 4와 5 사이에서 마우스 포인트가 일자 모양이 됐을 때 더블 클릭을 하면 내용물 높이에 딱 맞춰서 지금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렇게 열 넓이까지만 조절을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에 보겠습니다. 서식에서 모든 데이터의 글꼴은 11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다 굴림에 11포인트를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만 선택을 하지 말고요. 여기라던가 다른 데도 글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와 1 사이에 있는 요 대각선 모서리를 클릭하게 되면 제1작업에 있는 모든 셀이 선택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굴림체에 11포인트를 주겠습니다. 굴림체를 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지금 11포인트 맞죠? 11포인트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숫자와 그 회계 형식은 오른쪽이고요. 나머지는 다 가운데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 정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이 판매 금액 같은 경우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판매 금액 부분만 선택을 해서 여기 상단에 보면은 표시 형식이 있고요. 거기서 쉼표가 있습니다. 회계 형식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는 거죠. 회계 형식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지금 모양이 거의 비슷하고요. 첫 번째 조건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 위에 들어가는 걸로여서 육각형 모양의 도형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자를 지정한 글꼴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삽입에 가가지고 여기 지금 도형이 있죠.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여기 육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시작은 B열부터 시작해서 G열의 중간까지 요 정도까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내려 가운데 나오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얼른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지시사항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채워주고 그다음 그림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오프셋 오른쪽으로 그림자를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하고 도형의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노란색 그 다음에 도형의 효과는 그림자인데 오프색 오른쪽 이게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오프셋 오른쪽 요렇게 주고요. 그런 다음에 도형을 선택을 하고 글자는 굴림의 24의 검정 굵게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홈에 가서 굴림의 24포인트에 그 다음에 진하게 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로 그런데 지금 가운데 안 왔죠. 그래서 가로로 가운데 세로로 또 가운데 이렇게까지 넣어주면 지금 두 번째 조건도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에 가면 임의의 셀에다가 여기 결제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이 자리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임의의 셀에다가 결제란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넣기 하고 원본은 꼭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임의의 자리에서 만들어서 얘를 갖다가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복사해서 이 자리에다가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지금 여기다가 만들어도 안 되고요. 요 조금 화면을 축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소를 해서 여기다가 만들면 나중에 저 결제 부분 만든 걸 삭제할 때 이 데이터가 다 지워질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 여기 대각선 끝 요 지점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확인이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해주고 선택을 잡아가지고 8칸을 잡아서 일단 모든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셀은 선택해가지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열 넓이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확인이 여긴 세로로 써 있죠. 아까 얼트 엔터로 두 줄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올라가면 홈에서 보면은 맞춤에 보면은 세로 쓰기가 있습니다. 세로 쓰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확자 쓰고 얼트 엔터에서 두 줄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17번 행의 높이를 좀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의 넓이도 조금씩만 넓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지금 이게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열의 넓이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으네요. 그럼 좀 더 널널하게 좀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글자잖아요. 예,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위에 홈에 보면은 여기에 요런 복사 기능이 있고 여기 하살표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림으로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한 저기 부분 결제 부분을 그림으로 복사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뭐 그림 선택돼 있고 화면에 표시된 대로 확인 눌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H열에 와가지고요. 여기서 그냥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덩어리의 그림으로 들어왔고요. 우리는 요 자리 크기에 맞춰서 조절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요 조대에 딱 들어가게끔. 그리고 나서 여기 만들었던 것은 지워야 됩니다.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갖고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행 전체를 없애면 지금 이 데이터 상관없이 싹 없어졌죠. 그 다음에 화면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세 번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B4부터 J4, 그 다음에 여기 영역에다가 주황색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어디냐면은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에 주황색으로 채우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주고요. 항상 똑같은 위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선택 영역 더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역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 클릭해서 세 번째 해주고 그럼 세 군데가 선택이 됐고요. 홈에 가서 여기 채우기 색상을 표준색의 주황색으로 선택해 주면 지금 네 번째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여기 H14셀 항상 똑같이 나오는 문제죠. H14셀에다가 제품 코드 영역이 여기 제품 코드 영역이죠. 여기죠. 요 부분이 이 자리에 목록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표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H14셀을 선택을 해주고요.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H14셀을 선택했는데 여기 셀에는 입력되는 값을 제한을 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값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예를 들어 정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문자가 한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영문도 안 들어가고 숫자만 들어가는 정수 그 중에서도 정수만 들어가게끔 이렇게 셀에 들어가는 값을 제한을 두는데 지금은 뭘 주라 그랬냐면 목록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록이 들어가냐면 목록 선택하고요. 들어갈 내용 원본 자리를 클릭한 다음에 B5부터 그 다음에 B12까지 여기에 값이 저 자리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자동으로 원본 값이 들어가고요. 확인을 눌러주는 순간 여기에 값이 들어갔는데 보이지는 않죠. 드랍다운 버튼이 생겼으니까 클릭해보면 목록이 쫙 나왔습니다. 문제지와 똑같이 첫 번째 목록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선택을 하면 이 값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한 셀에다가 목록을 넣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셀 서식 E5부터 E12 셀 서식에다가 원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14만 9천 원이 표시되게끔 여기는 지금 숫자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원이 표시되게끔 하라는 거죠. 엑셀은 계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은 이렇게 숫자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셀의 값은 숫자로 입력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셀의 데이터 결과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질 때만 원자가 붙게끔 그렇게 하는 도구 기능이 뭐냐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기능인 거고요. 해당하는 셀을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을 하고 홈에 가서 표시 형식 옆에 여기 조그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셀 서식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표시 형식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조그만 표시를 클릭해서 셀 서식에 들어와서 셀 서식 안에 표시 형식 탭 안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이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 지금 숫자만 표시가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숫자 값이 천 단위 구분 기호와 함께 나오긴 나오는데 뒤에다가 원을 더하겠다. 그래서 문자는 꼭 큰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고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넣어주는 순간 숫자 값이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여기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을 지정할 때는 여기 보기를 보면서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의미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다 숫자를 의미하는 건데 다 여기 숫자를 의미하는 건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쉼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끝자리가 0입니다. 그래서 1의 자리까지 꼭 보여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0의 의미는 꼭 이 자리가 값이 있건 없건 무조건 자릿수가 나오게끔 한다는 의미거든요. 불필요한 0도 보이게끔. 그래서 샵샵샵 0으로 해서 원을 붙여주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제지와 똑같이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G5부터 G12 영역에다가 이름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판매 수량이 되어 있는 이 영역에다가 이름을 판매 수량이란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요. 여기서부터 해당하는 범위를 딱 잡아주고요. 이름을 입력하는 이름 창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이름 창입니다. 여기가 이름 창이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클릭해서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넣어주면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이름이 입력됐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면 G5셀이란 이름이 G5셀, 6셀 이름이 나오고요. 범위를 선택하면은 판매 수량의 이름이 나오는데 범위에다 이름을 매기는 이유는 어떤 함수식을 계산했을 때 범위에 이름이 지어져 있으면 그 함수식에 지정하는 범위를 지정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지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 입력 문제 1번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모두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함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